실적 기반으로 이제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총 기반으로 이런 식의 얘기를 진행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예제는 이제 요 페이지는 숙제야. 네.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숙제로 해갖고 되고, 설명을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량주에 대한 거, 위에 이제 하나 만들어진 거고, 우량주. 여기도 이제 좀 더 이렇게 좀 다듬으면 더 좋겠지. 그 네가 하고. 다음으로 할 얘기는 이제 우량주 얘기를 계속 했는데 성장주 얘기를 계속 했고 그러면 내가 우량주를 얘기를 할 때 싸다 그럼 0.8이라는 용어를 썼잖아. 예, 성장주는 3이고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 거지. 기준점을. 네. 근데 우량주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을 때 어, 매출액 감소가 마이너스 10% 이내일 것. 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상관없어. 근데 매출액도 감소분이 마이너스 10%보다는 작아야 우량주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10%보다 더 큰 이제 마이너스를 내버리면 감소분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 걔는 우량주라고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이 주식인 거지 주식. 뭐 잡주는 아직 아니고 우량주도 아닌 요 사이에 있는 그냥저냥 그런 종목인 거지. 왜냐하면 이런 종목이 이제 잡주 가능성이 생기거든. 잡주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지. 10%가 감소를 해버리면 한 번 더 10% 감소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 골로 가는 거거든.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적자가 딱 발생되면 이 연간 적자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 그러면서 PBR이 0.5라는 얘기는 반토막 난다는 얘기거든. 그지? 주가가. 그리고 이제 성장주가 PBR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 이상, 분기 2회 이상, 이제 2회 이상으로 15% 이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발생을 해야만 성장주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성장성이 생겼다. 아까 분기 1에만 15% 이상 발생하면 얘는 성장성이 생긴 우량주라는 용어를 썼지. 네. 다르고 그래서 용어가. 음. 그래서 저평가된 성장주는 내가 PBR을 2로 잡았다고. 30% 할인된 가격. 네. 30% 할인된 가격. 왜냐하면 성장주는 세츄레이션이 되는 순간 이제 우량주로 바뀌니까. 그지? 그래서 내가 더 보수적으로 잡는 거지. 얘는 20%로 잡았잖아. 저평가 우량주는. 네. 근데 저평가 성장주는 2로 잡은 거라고. 더 보수적으로. 초고속 성장주는 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거의 한 40% 가까이 마이너스 더 싸게 잡은 거지. 이 성장주보다 더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는 용어를 얘기를 할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내가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최소 30% 이상 더 싸게 잡으려고 하는 거고, 잠시만요. 뭐 30% 이상. 네.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이 페이지에 대한 이제 PBR과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이 PBR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페이지를 내가 이제 여기다 넣고 싶은 건데, 지금 농심 이제 적당한 예제가 우량주 기준으로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항상 역대 차트로 가라. 역대 차트로. 역대 차트로 가면 저점은 왼쪽에 있고, 저점은 왼쪽에 있고, 더가 하나 보지? 굉장히 오래됐네. 저점은 왼쪽에 존재를 하고, 고점은 오른쪽에 존재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지선을 그려라. 지지선을 그리면 뭐 적당하게 지지선을 그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맨 마지막 지지선은 얘가 될 거고, 음. 오늘 시점 기준으로 지난 3년 정도를 이렇게 그려놓는 거지. 그지? 이게 심리적 저점인 거잖아. 근데 이 심리적 저점은, 일반적으로 이 저점 라인은 내가 이제 이 저점 라인을 딱 잡았을 때 PBR이 1인 구간에 이제 수렴하게 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 내가. 음. 이 라인이 이 저평가, 완전 저평가이기 때문에 0.8이나 뭐 이 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지금은 그거보다 더 낮게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항선을 내가 그렸을 때 이 저항선을 그려가지고 이제 타이밍을 재서 내가 이제 언제 살까 그런 타이밍을 재는 라인이 이제 이 저항선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도 뭐 크게 네. 어려운 점이 없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예제는 이제 그닥 적정한 예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농심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적당한 예제를 뭐 이런 전비등락 쪽에서 찾아가지고 찾는 거지. 이 포스코 엠텍 보면은 꾸준히 돈을 벌고 있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면 이제 역대 차트로 가가지고 역대 차트로 가면 저점이 왼쪽에 있고 고점은 오른쪽 한 가운데 정도에 있는 거네. 그지? 그러면 이 기업은 적자가 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거든, 이쪽에. 2015년 정도에. 그래서 실제로 그랬었나를 보면 2015년 이쪽인 거지. 그지? 적자가 실제로 이제 발생된 흔적이 막 보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분기 적자가 먼저 나고, 그리고 나서 사期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네. 그지? 이 적자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거의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거고, 그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유성증자 가능성이 이제 되게 높은 거고, 54에서 268로 늘어났으니까, 예보율이, 아니, 감자를 때렸든지, 이 정도면 감자 가능성도 좀 없잖아, 있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사가 다시 살아난 케이스네. 근데 이제 지난 한 5년 정도 보면 1, 2, 3, 4, 5 연속 흑자나고 있고, 유보율은 약간 부족하지, 이 정도면. 그러면 300%면 성장주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매출 증가세가 마이너스 11%니까 이런 기업은 안 하는 게 낫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우량주가 아니라는 거지. 성장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페이지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너한테 숙제로 내는 페이지인 것이. 종목 찾는 적당한 종목을 찾아서 여기다 예제로 찾는 게 추가해서 일이네요. 집어넣고, PBR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우량주인 종목을 찾아도 되고, 우량주가 아닌 종목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얘는 얘 때문에 우량주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네. 음. 적당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페이지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도를 높이는 거지. 이 페이지에 대한 이해도. 그러면 아까처럼 여기도 우량주와 성장주를 집어넣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쪽도 여기에서 이제 우량주를 집어넣었다면 그 밑에 성장주도 하나 정도 더 집어넣어주면 좋겠지. 예제로. 그래서 우량주와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계속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 PBR이 3 근처에 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3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3 근처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지. 근데 작전주하고는 차이가 있지. 작전주는 실적이 없으니까. PBR은 3 근처일 수 있지만 이제 15% 이상 얘가 없는 거지. 얘가 없는 애들은 다 작전주 취급을 해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구분점을 그렇게 가져가면 된다고. 음. 이해되지? 네, 우량주와 성장주 페이지. 이쪽에서는 유보율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유보율은 흑자 전환을 한 우량주냐. 그러면 내가 여기에 1000%를 집어넣어 놨잖아. 그지? 이 조건식을 만족을 못하니까, 아까 호텔신라는 우량주, 흑자 전환하는 우량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이해됐지? 네. 우량주도 마찬가지고, 성장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준을 계속, 나만의 기준점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근데, 유보율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쓸 수 있어. 근데 ROE나 펀은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없거든. 국가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제를 이 유보율 기준으로 음, 우량주와 얘도 똑같이 성장주 예제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우량주와 성장주. 이쪽은 이제 성장주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기본적 분석은 내가 이 저평가 매매법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50% 이상 중요도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면서 충분히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다음 시간까지 해갈까? 수요일까지? 다음 주 일요일까지? 일단 수요일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응, 종목만 찾으면 응, 뭐 하면 되는데, 응. 종목 찾는 게 일일 것 같아서. 그럼 이번 올해까지만 하면 되겠다. 12월 31일까지. 네, 일단 오늘 한번 응, 찾아보고. 어쨌든 조건 검색으로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조건 검색을 좀 돌려볼까 해서. 응.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 페이지와 지금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완성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수정으로 아까 얘기를 이미 했는데 전년 대비 10% 이상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사실 전년 대비라는 표현을 썼지만 전년 동기 대비 이번 올해 분기 실적이 10% 이상 감소가 된다. 그러면 주의를 확 해야 하는 게 좋아.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여기잖아. 그래서 얘처럼 이 연간으로 보면 그렇지만 분기로 보면 여기서부터 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사실. 마이너스 17%. 이게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뭐 사고 팔고 하다가도 여기서부터는 좀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빨리 갖는 게 좋다고. 그리고 이렇게 지나다가 얘가 이제 다시 플러스 4%가 됐어. 그러다가 23%를 찍었어.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더라도 23% 얘가 있으면 진행을 해도 된다고. 이런 기업은. 근데 이제 유보율이 적어서 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왜 하면 안 되는지, 왜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만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잡아놓고 진행을 하면 덜 쫄리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이 회사 설마 이 회사가 망할까? 네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잖아, 그지? 지금 보면 매출액이 7%가 증가를 했어.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거든. 거기에 영업이익이 24%야. 그러면 그전에는 84%가 났었고 돈 되게 잘 벌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렇지만 얘가 안 좋은 이유가 유보율이 100%도 안 돼. 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고.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이 이제 사죠. 4조. 그러면 이제 중대형 주잖아요. 굉장히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삼성가니까 믿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크레파야 얘도 그냥 제3자 배정 유증을 안 하고, 그냥 이 주주 배정 유증을 해버리니까, 삼성전자가 좀 샀으면 좋겠는데, 주식을. 그리고 돈을 이제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불법 아니에요? 왜 불법이야? 자사주. 뭐가 자사주야? 삼성전자 자회사인데, 사도 되지. 그러면 이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이쪽 페이지는 좀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이 매출액 감소로 인해서 이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거지. 프로 이상 감소를 해버리면.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액이 10% 이상 이렇게 감소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감소했잖아. 지금 매출만 보는 거야? 네. 매출이 27%, 20% 감소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적자가 다음 분기에 이제 발생을 확 해버리는 거지. 이런 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매출을 좀 많이 봐야 돼, 그래서. 여기, 이 밑에도 보면은 매출액이 감소를 해. 14%. 그 다음에 20% 감소해. 16% 감소해. 그 다음에 60%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1조 5천억 적자를 발생시켰거든. 굉장한 거지. 그러면서 유보율 500% 있던 거 다 날라가고. 음, 이런 한 방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들은 좀, 이, 굉장히 이렇게 좀, 내 관심 밖으로 자꾸 이렇게 던져버릴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상증자인 거지, 유상증자. 나한테 유상증자 해버리니까.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저 기업에 더 이상 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데, 사긴 사야 돼, 또. 싸니까. 싸게 주잖아, 유상증자는. 인사하면 또 남은 손해고. 음, 그런 게 고민인 거지, 사실. 그러다가 샀는데 또 재수 없으면은 감자인데 그러면 완전 뻑뻑이지.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 너무. 그러다가 상패당. 그런 경험들을 굳이 해야 되겠냐, 굳이. 성장주. 성장주는 언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될지 미리 알기가 굉장히 힘들지. 음, 어떤 과자가 막 엄청 잘 팔려, 네. 지금. 음, 없어서 못 팔아. 뭐, 해태 제과에서 나온, 뭐지? 꿀 들어가 있는 그거 과자도 막 굉장히 잘 팔렸었잖아? 근데 지금은 남아 돌지, 안 팔려. 별로 뭐, 이제 처음에만 반짝 이제 음, 팔리다가, 뭐, 처음에 신라면 나왔을 때 엄청 잘 팔렸었는데, 지금도 물론 잘 팔리긴 하지만, 신라면 말고도 좋은, 이제 맛있는 라면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세츄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성장주는. 시장은 포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포화 상태가 언제 될 것 같은지 가늠이 된다면, 이런 애들을 이제 좀 높은 가격이라도 해도 되겠지.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쉽지 않지.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아. 전기차 테마로. 예, 국내 증시 들어가면 테마 보통 이 왼쪽에 테마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이 왼쪽에 이제 쭉 테마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전기차 테마
혹시 또 찾아야 되는 거야? 자율주행 책 있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엄청 많아. 이 보면은 이 테마가 엮여 있는 회사가. 근데 야, 전기차 테마에 쌍용차를 넣는 거는 완전 오바다 이거는. 쌍용차는 전기차 만들지도 못하는데. 자율주행,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아, 이거 씨. 예를 들어서 핑크웨어 같은 회사가 요즘에 한참 말이 많이 핑크웨어 한번 볼까? 핑크웨어가 이제 이 말이 되게 많았지. 보면은 실제로 매출도 뜬 적이 있고. 근데 지금은 또 잠잠해졌나 보네. 핑크웨어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유보율도 3000%에 괜찮지 재무가 지금 재무 상태가 그지? 작년 같은 경우에 매출액 증가가 이제 8%에 59%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거지. PBR도 보면 0.75니까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분기로 봤더니 분기의 PBR은 당연히 3 쪽으로 이제 흘러가야지 매출을 이런 식으로 성장주 쪽으로 찍었으니까 이해됐지? 적자가 났었다 그러면은 이제 0.5까지도 이제 내려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 지속이다 그러면 0.5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려고 하는 거지. 이 핑크웨어에. 봤더니 4,000원에서 지금 5배가 올랐어. 주가가. 봤더니 저점은 그, 오른쪽에 가 있네. 네. 고점은 왼쪽에 가 있고 이 굉장히 안 좋은 차트지. 그래서 이 회사는 4,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어, 직선으로 그래야 되니까. 이게 이제 경기 지지선인 거고. 경기 저항선은 이제 10년이면 이 왼쪽을 버리고, 이 정도 놔두고. 이 차트만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대 최고가를 기준으로 1년, 2년, 3년. 이 3년짜리 전선을 돌파를 이 오른쪽에서 하니까 얘가 이제 두 번째 고점이고 여기 이 포인트를 찾아서 내가 3년이면 최소 저점 기준으로 저점이 한 6,000원 정도 되는데 4배 4, 6에 24, 24,000원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갈 가능성이 열린 그런 차트였던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3년짜리면 이 정도 되니까 끌어내리면 이 오른쪽이 이제 만나는 거고 쭉 끌어올려서 코로나 이후를 찾으면 이 오른쪽이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4,000원이면 4, 16이니까 16,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다. 간 거고.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 게 추세선 분석이었던 거지. 그지? 경기선 가지고 하는 경기선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추세선 분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거고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지. 왜냐하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수혜주니까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쉽지 않아. 이런 이제 성장주 투자는 언제 우량주로 바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똥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그런 종목이 에코가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쪽에서는 초고속 성장주였는데 지금 우량주로 바뀌었다가 잡주로 바뀌었다가 똥주로 바뀌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지. 상추가 이제 잡주로 바뀐 거지. 근데 이 정도 실적 변하면 지금 마이너스 36%에 마이너스 52%거든. 반토막 났거든, 지금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서 적자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 1Q, 2Q를 합쳐도 지금
이 Q 마이너스 44억 정도 적자난 거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2021년도는 적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네. 4Q는 당연히 적자 이제 지속이 뜰 거고, 음. 그러면 PBR은 이제 1에 수렴을 하다가, 그지? 이 실적을 찍는 순간 이제 1에 수렴하려고 하겠지. 근데 적자가 지속돼 버리면 0.5에 수렴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우량주와 성장주에 대한 예제가 필요한 거지, 그지? 적당한 예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당한 예제를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이 성장주나 이 초고속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F4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F4 적당한 예제를, 그지? 유보율, PBR, 아니, 지금 2페이지 만들고 있는 거잖아. 위험성? 어, 근데 걔는 너무 짧은데? 한 번 나온 거 같고. 얘는 우량주 투자에 대한 착각, 위험성. 얘는 우량주, 우량주. 얘는 성장주. 음. PBR 이런 얘기가 아니지, 여기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세츄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적당한 거를 여기다 써야 될 거고, 여기는 이제 651 관련된 거고, 지난번에 내가 다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6페이지, 6페이지인가? 7페이지? 6페이지네. 두 개. 네, 해갖고 그거는 같아. 처음 분기실적 하나만 보고 성장주라고 하신 거라서 음, 예제가 적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까? 왜냐면 이거를 보고 처음에 성장주였다 생각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 들어갈 때도. 기업 분석, 재무 구조. 음. 이걸 본 거지. 아, 있나? 아, 이거를? 이거잖아. 네. 이거 두 배야, 두 배. 843에서 153이면 두 배야. 그잖아. 영업이익도 보면 네. 55억에서 이 초고속 성장이지, 이거면.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제화 시키려면은 통일된 양식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긴 하지. 근데 이제 에코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봐야 되니까. 음.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넣어두면 되겠죠. 이렇게 보는 방법이. 알려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이게 싫으면 이제 또 다른 종목 찾으면 되는 거고. 종목이야. 이쪽에 잔뜩 있어. 전배등록 쪽에. 찾으면 뭐, 무진장 많지 뭐. 얘는 적자 지속이니까. 근데 전비 등록을 봐요. 응? 전비 등록을 왜 봐요? 나는 이게 편하더라고. 다른 종목, 그냥 마구잡이를 막 찾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종목 발굴을 이쪽에서 하니까, 이쪽에서 네. 이제, 이쪽에서 찾으면 적당한 예제 찾기가 쉽잖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얘는 우량주인데, 적자고. 이렇게 넘기다 보면, 여기 있다. 얘도 보면은 마이너스 9%, 여기서부터 온 거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44%. 그러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거잖아. 네. 크리스탈 신소재도. 연간으로 보면은 지금 5년 연속 흑자고. 음, 그지? 얘도 크리스탈 신소재도 이 적자가 발생되는 1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로. 그러면 아까 어, 이 10% 이상 감소로 적자 발생이니까 우량주 쪽에 이 크리스탈 신소재, 크리스탈
신한스포츠를 집어넣어도 될까? 그러면은 이 종목이 진짜 우량주였었냐? 그러려면 651도 봐야 되고 500% 이상 되잖아. 그지? PBR도 봐야 되고 PBR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네. 이런 것들이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저평가 우량주였던 게 이제 진짜 잡주로 이제 바뀐 거지, 지금은. 그치? 그래서 이런 이제 예제 찾는 게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찾으면 금방금방 찾아. 그냥 밑으로 이렇게 막 스크롤해서 내려버리면 되잖아. 한 가지. 그러다 보면 튀어나와 버리니까. 다음에 이제 영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합시다. 네.